네, 연말 이번 주 지금 우리 세 분의 기자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지금 정보들을 계속 주고 계신데 오늘은 금융증권 부문에 있어서 새해 달라지는 이제 제도를 좀 이제 여러분께서 챙겨 오셨는데 막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려드릴까요? 이 주식이나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반가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이 새해부터는 증권거래세가 인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 거래할 때 매도를 했을 때 이제 계좌에 입금이 되잖아요. 근데 매도하고 이틀 뒤에 입금이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증권거래세라는 게 적용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하가 되는 것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08%로 인하가 되는데 2023년에는 아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계적으로 인하가 되고요.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역시나 인하가 되고 2023년에는 0.1%까지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인프라 펀드에 투자를 하실 때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표로 함께 보실 텐데요. 현재는 이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라든지 주식, 월세 등의 이런 소득을 합했을 때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6%에서 42%까지 누진해서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펀드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요. 유딜 인프라 펀드는 2억 원 내 한도에서 세율 9% 적용을 하고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도로나 항만 같은 공모 인프라 펀드에서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14%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거래할 때 세율 인하된다는 거, 그리고 인프라 펀드의 세제가 혜택이 있다는 거 우리 막내 기자 이혜라 기자가 알려주셨는데 그럼 선배는 조금 더 부담 더 가지시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재 기자. 그래서 좀 조금 더 길게 해도 될까요? 자, 맞는 통장이라고 불리는 임팩트 게 있게, 있습니다. 짧으면서 알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개인 종합자산 관리 이 계좌를 ISA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부터 달라지는데요. 우선 맞는 통장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계좌에 뭐 예금, 적금, ETF, ELS 그리고 리츠 등 이런 부분을 다 투자할 수 있고 만기가 된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년부터는 IS 계좌에 학생이나 주부들도 가입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큰 골자입니다. 원래는 기존 소득이 있는 이들과 농어민만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새해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아르바이트 등 해서 번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에서 19세도 가입할 수 있는데 모노를 개방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내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허용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나 ETF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장기 투자 상품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기간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고요. 언제든지 가입하면 되고 세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액 한도 200만 원까지 전액이에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은퇴자들에게도 좋아요. 왜냐하면 IS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고 그 연금 계좌를 활용한다라고 보면은 그걸 앞으로 이체 금액의 10% 이내에서 연말 정산할 때요. 그런 세제 공제 받잖아요. 최대 추가로 300만 원까지 더 세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원래는 이게 70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300만 원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노후 보장 자산을 충분히 늘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평기자에서 차장 기자가 되신 대 선배는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부담을 팍팍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은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담 느끼시나 봐요.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올 초에 많은 소비자들이 충격을 줬던 DLF 사태 아시죠? 많은 손실을 안겨다 줬잖아요. 이런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내년 3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현재는 펀드나 변액보험 같은 일부 금융 상품에 한해서 6대 판매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설명 의무를 준수한다든지 뭐 불공정 영업행위나 부당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를 최대한 막는 그런 이제 원칙들이거든요. 이게 기존에는 이제 일부 금융 상품에만 적용이 되던 것이 내년 3월부터는 모든 금융 상품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가 아무래도 더 확대되겠죠. 이 같은 판매 원칙을 위반할 경우 내리는 제재도 강화되고요. 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청약 철회권이 확대됩니다. 청약 철회권은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안내를 받으셔서 아실 텐데 일정한 기간 내에 마음이 바뀌어도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이게 지금은 뭐 보험에
상품에 주로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것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위법 계약 해지권이 이번에 처음 생겨서 역시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된다고 하니까 금융 소비자들 앞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 뭐 이제 대선배 얘기 들었는데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막내가 또 치고 들어오는군요. 네. 이거는 꼭 아셔야 될 것 네. 같아서요. 내년 7월부터는 차고송금 구제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네. 자, 이것이 차고송금, 잘못 송금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주원 기자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권앵커한테 보냈어요. 네. 그랬을 때는 은행에 이제 물어서 네. 권앵커의 번호를 물어서 직접 이것을 돌려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권앵커는 인성이 좋으시니까 당연히 돌려주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좀 수도 있어요. 인성이 안 좋을 네. 경우에는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받을 수 있군요. 소송까지 가게 되면 뭐 비용과 시간이 너무 늘어서 그렇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여기에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나서주는 겁니다. 네. 반환을 안내를 해주고 또 이것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지급 명령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요. 참고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